최근 제주도 인근 해역에서 진도 4.9의 지진이 발생하면서 이 지진 대피 장소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경기도 내 지진 대피 장소의 지역별 편차가 상당히 크다는 지적이 나왔는데요. 이송규 한국안전전문가협회 회장 연결해서 이 문제 좀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송규 회장님. 네, 안녕하세요. 이송규입니다. 네, 자 4.9 정도면 굉장히 네네. 강한 지진이었던 거죠, 회장님? 네, 그렇습니다. 지진이 규모 4.9면 뭐 작지 않은 굉장히 큰 지진이거든요. 예. 원래 지진의 크기는 규모로 표시합니다. 가장 큰 지진은 규모 9 이상으로 표시하고요. 이 정도 되면은 수백 킬로 이상 떨어진 건물이 파괴됩니다. 아, 그 정도군요. 네, 그러나 규모 3까지는 사람이 이제 거의 느끼지 못하고 지진계에서만 측정이 되는 수치거든요. 근데 이번에 이제 발생한 지진은 규모 4.9인데 예. 이 규모의 크기는 이제 물건이 흔들릴 정도고요. 예. 또 약한 건물은 뭐 흔들려서 뭐 무너지거나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또 4.9 이상이면 여진이 뭐 수개월 동안 발생할 수 있거든요. 아, 수개월 동안이나요? 그렇습니다. 수개월에서 1년 동안 여진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지진 이후에도 예. 여진이 수해 발생한 것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 그렇더라고요, 정말. 네네. 그러면 일단 네네. 지진을 표시할 때요. 네. 뭐 규모, 진도, 진원, 진앙으로 표시하는데 각각의 차이도 좀 짚어봐 주세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진을 이제 정확하게 표시할 때 앵카께서 말씀하신 대로 예. 규모가 얼마냐, 진도가 얼마냐, 진원, 진앙이 어떻게 되냐 이렇게 표시하거든요. 예. 근데 규모는 우리가 지진의 절대적인 크기를 나타냅니다. 절대적인 크기요. 예. 네, 규모는 어디에서 얼마만 큰 에너지를 갖고 이게 파괴가 됐느냐를 나타내거든요. 그래서 이걸 표시할 때는 소수점 첫째 자리까지 표시합니다. 9까지 표시합니다. 그러나 이제 진도는 로마자로 표시하는데 12등급까지 표시하거든요. 그래서 이 진도는 진동의 정도, 얼마나 흔들리냐는 얘기죠. 예. 그래서 아무리 큰 규모의 지진이 발생했더라도 지구 반대쪽에서 발생했으면 한국에서의 진도는 0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번에 이제 발생한 지진은 서귀포시 41km 멀리 떨어져 있지만 진도는 제주도 진도는 5등급이었습니다. 12등급 중에. 그래서 한 중간 정도 됐고요. 서울 경기는 1등급으로 굉장히 낮았죠. 이렇게 표시를 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진앙 진도가 있지 않습니까? 진앙 진원이요. 예. 네, 진앙 진원. 그러면 진앙은 이제 어느 위치에서 발생했냐는 얘기죠. 지구상의 위치죠. 그래서 위도, 경도 어떻게 표시할 수도 있고요. 이렇게 아니면 이번 같이 제주도 뭐 서귀포 해안 뭐 41km 지점에서 발생했다. 이건 진앙이죠. 그러면 이 지점에서 지진이 발생했는데 지하 몇 킬로 깊이에서 발생했냐. 이게 이제 진원입니다. 이번에 진원은 17km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지진을 이제 정확하게 표시하면 규모 4.9의 제주도 지역에서는 진도 5등급, 진앙은 서귀포시 서남 서쪽 41km 해역, 진원은 10km라고 이제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많은 분들께서 네네. 이번 지진 이후에 또 한 번 그 한반도가 더 이상 지진의 안전지대가 아니다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사실이 그렇습니까, 회장님? 그렇습니다. 이제 이미 우리 대한민국도 지진 안전지대라는 것을 이미 널리 알려져 있고요. 예. 이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안전지대가 아니다라는 것에 아니다라는 것은 이미 알려져 있지만 우리 대한민국의 국민들은 그런 안전에 대한 어떤 감도는 약간의 불감증을 갖고 있지 않느냐라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일단 지진이 발생할 경우에 가장 먼저 생각해야 될 게 대피 요령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보통 어떤 식으로 대피 요령을 좀 설명해 주신다면요. 지진이 발생하면 2, 3분 동안은 굉장히 크게 흔들리거든요. 그래서 그 시간에는 가장 가까운 책상이나 장롱에 몸을 숨기고요. 흔들림이 정지가 되면 그 이후에 밖으로 대피해서 대피 장소로 몸을 피신시켜야 됩니다. 그리고요, 그 밖에도 대피 장소가 중요하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근데
경기도 내 지진 대피 장소 지정이 이게 지역별로 뭐 큰 차이가 있다는 지적이 있던데 이건 어떤 얘기입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대피 장소는 이제 낙하물이 없거나 어떤 충분한 인원이 대피할 수 있는 공간을 이렇게 선정해야 되거든요. 아, 낙하물이 없는 곳이요, 일단. 예.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흔들리기 때문에 어떤 물건이 떨어진다든지 그래서 우리가 쉽게 이야기하면 허벌판이 가장 대피할 수 있는 곳이 좋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나 지금 우리 시내 같은 경우에는 허벌판이 있는 곳이 없잖아요. 그래서 가장 좋은 곳이 예. 학교 운동장. 아. 또는 공원 같은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런 곳을 선정하기가 쉽지 않다는 의견도 있는데. 그건 왜 그렇습니까? 지금 뭐 학교 운동장이라도 옆에 큰 건물이 있으면은 안전한 대피 장소가 안 될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아, 그렇군요. 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도 감안해서 뭐 경기도 내에 각 시군구별로 그 대피 장소가 편차가 크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 어느 정도나요, 구체적으로? 지금 구체적으로 보면은 지금 많은 곳은 수원, 뭐 용인 이런 데는 100군데가 넘는 곳도 있고요. 예. 그렇지 않는 곳은 뭐 부천이나 과천시 같은 곳에 보면 뭐 2군데, 6군데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신속하게 어떤 그 대책이 세워야 되지 않냐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게요. 아니 근데 말씀하신 대로 더 이상 한반도가 지진의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판단이 들었다면 이 대피 장소도 좀 마련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정부에서 좀 당연히 준비를 해야 되죠. 예. 그래서 지금 법에서도 지진 대책법이 예. 별도로 규정이 돼 있습니다. 아, 지진 대책법이라는 게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 법에서 그 행안부에서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각 지자체에 예. 대피 장소를 지정을 하고 예. 또 대피 장소도 관리를 하도록 하고 있는데 예. 각 지자체별로 예. 시군구별로 그 원활하게 우수하게 진행이 되지 않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아, 그거는 그 과정이 쉽지 않은 것 같은데 뭐 합의 과정에서 좀 어려운 부분이 있나 봐요, 확실히. 그렇습니다. 대피 장소를 하려면 예를 들어서 넓은 곳이 있다라고 한다면 거의 예. 어떤 그 지주와 또 협의를 해야 되고요. 아, 땅 주인과. 그렇죠. 그리고 또 5개 대피 장소를 지정을 하면은 지정만 한 게 아니고 또 관리를 해야 됩니다. 아. 또 관리인이 있어야 되고요. 아, 관리인이 또 있어야 되겠군요, 정말. 그렇습니다. 그래서 또 한 번씩 그 주기적으로 또 교육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조건이 있기 때문에 예. 지금 각 지자체에서는 지진에 대해서는 약간 지금 발생하지 않겠다라는 약간은 그런 그 안전의식이 좀 부족하다라고도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아까 말씀하신 장소 중에 일단 뭐 운동장이나 공터, 공원 이런 것이 가장 유력해 보이는데 이런 곳이 많은 지자체일수록 더 많을 수밖에 없는 현실이겠네요. 그러면. 그렇습니다. 그러는데 이제 공원과 그 운동장이 많더라도 지자체에서 지정하지 않으면 대피 장소가 안 되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그곳으로 대피는 할 수는 있지만 예. 지정을 하면 우리가 어떤 그 안내판이나 표시판이 평상시에 있기 때문에 지진이 나면 일일이 대피를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인식을 가지고 있는데 예. 아무리 운동장이나 공터를 많더라도 지자체에서 협조하지 않고 어떤 지정하지 않으면 우리 그 주민들은 어떤 대피할 때 위급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굉장히 어려움을 느낄 수가 있는 것이죠. 근데 회장님 또 경기도가 지정고시하는 지진 해일 대피 장소의 경우에 경기도는 단 한 곳도 없었다라는 지적도 있더라고요. 이건 왜 그렇습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지진과 이제 지진 해일은 다르지 않습니까? 예. 지진 해일은 이제 지진과 다르게 지진으로 인해서 바닷물의 파도가 그 보통과 달리 높아져서 어떤 해안가에 도달하는 것이 이제 지진 해일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별도로 지진과 달리 지진 해일 대피 장소를 또 규정하도록 돼 있어요. 지진 대책법에. 아, 그래요? 그러나 경기도는 안타깝게도 지금 제가 방송하기 전에 찾아봤는데 지금 지진 해일 대피 장소는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자, 그런데 뭐 대피 장소가 있어도 어디에 있는지 잘 모르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이건 어떻게 찾을 수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행안부에서는 이런 걸 이제 대비하기 위해서 지진 해일 대비 주민 대치 계획을 수립 지침을 마련했어요.
그래서 지자체에 이제 추진하도록 하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 지자체에서는 이 지침에 따라서 보면 지진 해일이 발생할 수 있는 지역을 일단 선정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서울 같은 경우는 바닷가가 없기 때문에 지진 해일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지진은 발생하더라도. 그렇기 때문에 지진 해일 우려 지역은 아니죠. 그러나 경기도 같은 경우는 뭐 화성이나 이런 안산 같은 경우는 바닷가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뭐 바닷가에서 뭐 몇 킬로 지점에 대해서는 지진 해일 대피 지구를 우선 지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정이 됐으면은 지진 해일이 발생했을 때 긴급 또 대피 장소를 또 지정해야 되잖아요. 예. 또 장소를 지정하고 대피 안내 요원도 지정해야 되고요. 대피 장소를 지정했으면은 위험 지역에서 해일이 발생했을 때 대피 장소로 가기 위한 대피로도 지정하고요. 또 표지판도 부착해야 되고 또 제작해서 또 지역에 뭐 버스 정류장에도 부착하고 반상에도 뭐 행사 때 여러 가지 이런 절차들이 있거든요. 그러나 이런 것들이 아직 안 돼서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아니 그나저나 우리 시민뿐만 아니라 지자체와 정부에서도 좀 경각심을 더 가져야 될 때 아닐까요, 회장님? 정말 그렇죠. 지금 한반도가 지진 안전지대가 아니기 때문에 정부는 당연히 앞장을 서야 되고요. 우리 국민들은 이제 정부가 하는 지침에 따라서 이제 뭐 따라가고 또 개인적으로 어떤 안전의식도 높여야 되지만 지금 하는 어떤 경기도 어떤 상황으로 보면 굉장히 아쉽고 빨리 어떤 대책을 시급해서 뭐 시행해야 되지 않냐라는 그런 의견을 분명하게 좀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모신 김에 겨울철인 만큼 겨울철에 발생하는 안전사고 이야기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올겨울에 차박이나 캠핑하시는 분들 많은데 일산화탄소 중독 사고가 우려된다면서요? 굉장히 위험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지금 이번에 겨울에 곧 아마 뉴스에 나올 겁니다. 지금 차박이나 어떤 캠핑, 또 글램핑, 또 펜션이나 이런 그 숙박업소에서 분명히 그 일산화탄소 질식 사고가 발생할 수 있거든요. 이건 해마다 발생하고 있습니다. 뭐 2, 3년 전에도 강원도에서 수능 끝나고 학생들이 가서 7명인가 이 학생들이 전부 다 그 사망하고 큰 하여튼 뭐 중요한 사건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죠. 네, 이런 것들은 이제 집에서 사용하는 LPG 가스나 아니면 뭐 도시가스 아니면 부탄가스 같은 거 있죠. 이런 곳이 밀폐된 곳에서 맨 처음에 사용을 할 때 보면 산소가 좀 있기 때문에 그 완전 연소가 잘 되지만 1, 2분만 지나면 불완전 연소가 돼서 일산화탄소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산화탄소와 달리 일산화탄소는 공기 중에 아주 조금만 미량만 있어도 아주 치명적이거든요. 그래서 질식사고가 굉장히 빨리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겨울에 위험한 사고입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세요. 네, 지금까지 이송규 한국안전전문가협회 회장이었습니다.